안녕하세요. 예뻐무 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성형외과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시술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이물질 제거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받지 말아야 될 수술 3가지. 첫 번째, 이물질 제거 수술입니다. 예. 이물질 제거 수술은 상당히 득보다는 실이 좀 적습니다. 이 이물질의 근데 범위에 포함되는 건 아주 협소합니다. 옛날에 야매 시술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라핀이라든지 뭐 공업용 기름 같은 거를 얼굴에 주입하신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야매 시술을 받은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항상 조금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이물질이라는 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피막 반응에 의해서 그 이물질을 다른 데로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피막을 둘러싸주면은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피막만 딱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되게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막 아주 지저분하게 주변 조직으로, 지저분하다는 표현이 조금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깨끗한 그 경계를 가지지 않고 약간 지저분하고 불분명한 그 경계를 가지고 주변 조직에 파급되면서 이렇게 응겨붙어 있는 경우는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관이나 피부나 또는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신경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운동신경,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을 짓게 만드는 근육을 통제하는 운동신경 같은 게 마비가 되면 얼굴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혈관이 손상되면 이 부분이 이제 치계순환으로 그 잘린 혈관을 대신해서 다른 혈관들이 자라나긴 합니다. 근데 이물질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변 조직의 혈류가 이미 안 좋은 상태예요. 우리 이물질 제거 시술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물질 제거 수술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거,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천공되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에 가깝게 이렇게 이물질이 있는 경우는 그걸 제거하다가 피부가 뚫리고 피부가 이렇게 결손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결손이 생긴다는 건 피부의 일정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럼 피부는 상당히 또 재생하기 어려운 조직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허벅지, 복부, 옆구리, 그리고 뒷구리, 지방흡입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 복부나 허벅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범용화돼 있고 많이 하는 그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옆구리나 뒷구리 같은 경우에는 복부나 허벅지에 비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많이 못 보면서도 굉장히 또 위험이 또 꽤 많이 도사리는 그 시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나 뒷구리 지방흡입은 하는 과정에서 후복강,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강이 여러 개 한 3개 정도의 큰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냥 우리 대부분의 장기가 들어있는 복강, 이런 게 들어있는 그 후복강, 그리고 이제 골반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후복강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옆구리 같은 경우는 또 복강에 직접 또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제 캐뉼라가 천공할 수 있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뺐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빠지지 않는 거에 비해서 위험이 좀 많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득이 되는 수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 이제 뭐 500케이스, 1000케이스, 3000케이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 병원들이 계세요. 예, 뭐 5000케이스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병원에서 하면은 굉장히 안전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는 양이 그렇게 많고 시원시원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쪽에는 지방도 많이 축적되지만 셀룰라이트 같은 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빼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슈링크, 바디 슈링크라든지 스펙 주사, 그리고 지방 분해 주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면 또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성형외과에서 하지 않았으면, 좀 많이 안 했으면, 또는 이제 비추천드리는 시술을 또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이제 필러를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를 추천받는 경우가 가끔 있으셨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 필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좀 생겨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물 반응 같은 게 생겨가지고 필러를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필러를 수술로서 제거하는 경우. 이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필러를 수술로서 제거하는 거는 약간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필러는 녹이는 약이 있고 다 짜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술로서 제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어떤 제품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제 우리 필러를 만드는 회사별로 품질의 차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물론 이제 뽐물은 최상급 필러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필러들은 이물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거는 어떤 제품인지 열거를 하고 싶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열거하는 거는 사실 그 회사에도 또 폐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필러들은 약간 이렇게 알갱이처럼 그 낭종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이거를 그냥 짜고 녹이면 되는데 이거를 수술로 제거를 추천을 받으셨었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필러는 힐환산을 녹이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녹이거나 아니면은 짜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굳이 이제 그 수술을 해서 상처를 남기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세 가지 성형외과에서 하지 말아야 될 수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설명드렸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뽐무클리닉 리필가이 허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생각하는 남자,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남자 허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